오늘은 둔촌주공 이슈가 있는 강동구입니다. 아니 둔촌주공은 작년에도 분양된다 그러고 재작년에도 분양된다 그러더니 올해에는 분양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계속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분양이랑 관련 없이 강동구 추세를 보고 이미 분양되지도 않았는데도 강동구가 추세가 바뀌었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지역별 차별화라고 하면서 맨날 이런 기사들 나오죠. 상승률 가장 높은 지역 절반 이상이 강남 4구 꼽았다. 올해 유망 지역이고 차별화가 됐다 가냐 차별화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 자 근데 똘똘한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고 나서 처분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처분하고 산다? 이게 맞아요? 보통은 1주택 같은 경우는 사고 나서 처분하는 경우도 있죠. 그걸 가지고 일시적 2주택이 나오는 건데 이게 사라졌죠. 언제부터? 2년에서 6개월로 바뀌면서. 왜냐면은 2년 동안 여유롭게 되니까 집값 오르는 거 좀 보고 있다가 두 채 가지고 있는데 1주택 취급 받으니까 그러다가 천천히 팔면 되는데 6개월로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 팔리면 2주택 되는 거예요. 6개월 내로. 그러니까 사고 나서 처분 많이 사라지고 처분하고 나서 사는 게 되는 거죠.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똘똘한 채를 사고 싶다. 강남 4구에 집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다주택을 처분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집도 처분하고 강남으로 가야 되죠. 근데 거래가 더럽게 안 돼. 지금 가격에 처분이 돼야 똘똘한 채를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가격이 처분이 안 되고 있다.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더더욱. 서울도 마찬가지죠. 강남이 거래량이 많대요. 8월 대비 11월 거래량이 덜 떨어졌다. 강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근데 다른 지역이 끝물이라서 과도하게 막판에 몰렸던 거죠. 서울 중에. 강남은 그 전에 이미 거래량이 감소했던 거였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특히 8월 거래량이 좀 튀었었는데 그러면서 강남 4구 뜬다 하고 있는데 강동구 보면 어때요? 일단은 강남 4구를 묶는 것 자체도 문제죠. 강동구는 엄밀하게 따지면 강남 3구랑은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진짜 엄밀하게 따지면 강남, 서초 따로 묶고 송파 따로 묶고 강동 따로 묶어야 되죠. 추세가. 송파 중에서 강남 서초랑 결 같이 하는 데는 잠실 정도고 나머지는 다르다. 잠실 같은 경우도 그나마 대단지 아파트 많고 한강변이니까 그나마 좀 나오는 건데 강남 서초랑 송파는 차원이 다르죠. 강동이랑. 강남 서초가 뜨는 이유 첫 번째 교통. 교통은 송파도 괜찮아요. 강동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차이가 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시설. 출퇴근 조금만 멀리 하면 되는 건데 차 타고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자 거기까지 좋다 칩시다. 학군. 송파나 강동 학군은 목동만 못합니다. 강남 서초 학군이 진정한 강남 8학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 학군을 가지고 있으니까 강남이 뜬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가는 건데 송파 강동은 학군이 아니다. 그러면서 호가 가지고 계속 뜬대요. 9호선 호재 때문에 호가가 20억 나오니까 아몰랑 호가 부르면 오르는 거야. 근데 신고가 대비 1억 낮은 가격에 매매 거래가 됐고 그 다음에 거래 신고 안 뜨죠? 호가 20억 띄우면 뭐하냐. 사는 사람이 없는데. 똘똘한 채잖아요. 그들 말에 따르면 사는 사람이 없다. 근데 뭐라 그래요? 급매물 거래된 영향이다. 당연히 급매물 거래된 영향이죠. 급매물이 거래된 영향이 아니면 어떻게 1억 원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관명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매물이 거래된 영향이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냐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를 봐야 되죠. 근데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9호선? 9호선 기대감으로 강동에 오를 거면 강동 왜 살아요? 9호선이 저기 강남 지나가나요? 9호선 라인이 왜 좋은 거예요? 서울 가운데를 빠르게 관통하는데 급행도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 9호선 수혜를 많이 받는 쪽이 어디냐? 강서쪽이죠. 거기서 이제 여의도 쪽으로 가고 쭉 가가지고 이제 강남 가려면 한참 돌아야 되는데 급행 타고 쭉 가서 갈아타면 빨라지니까. 근데 강동은 원래 그냥 강남이 가깝잖아요. 9호선 타고서 굳이 갈아타서 가면 오히려 돌아가는 거죠. 강남 4구라고 해가지고 강남 인근이라서 뜬 강동인데 9호선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강동에서는 강남이나 분당 이런 데가 가까워서 좋은 건데 이것 때문에 비싼 가격으로 강동구를 찾은 실수요가 누가 있냐? 교통 호재가 있으면 물론 삶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상승하더라도 가치가 더 올라갈 수는 있죠. 실질적인 가치가. 그런데 9호선 수요가 생기면서 다른 데 살려고 그랬는데 강동으로 들어온 사람들 더 비싼 가격으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가능해요? 9호선 라인 중에 제일 비싼 데 중에 하나가 강동인데 보면 어때요? 시세 내렸죠. 강동구 아파트값. 자 여기에서 부동산 원보다 이런 데는 더 빠르게 반응하죠. KB나. 그러면서 이번 주 0.02로 하락 하면서 상승률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대단지인데 20억이던 고덕 아파트 하면서 그라시움 12월 들어서 15억 3천. 호가 20억인데 뭐 1억 떨어졌다고 하면 19억 뭐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래는 15억이다. 호가만 잔뜩 올려놓으면 뭐하냐. 16억에서 15억으로 떨어졌는데 호가 20억이니까 아몰랑 여기 20억이야. 이런 것처럼 기사를 내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기레기 소리 듣는 거예요. 호가 20억 가지고 계속 오르고서 그거는 급매물 일시적으로 거래했는데 더 오를 거다 이딴 기사 쓰는 게 지금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무슨 소리예요? 못 버티고 내놓고 있다는 소리죠. 전세 역시도 마찬가지고 전세가 더 많이 띄우고 매매가 더 많이 띄운 지역일수록 나중에 하락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늘 말씀드렸고 강동구는 심각했죠. 자, 외지인 매매 거래량도 들쑥날쑥하지만 사실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법인 거래량 열심히 매도하고 있다가 11월에 매수한 거는 좀 특별 사항이긴 하지만 단타로 들어가기 힘들죠. 강동 같은 경우. 자, 그러면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야 1억 미만 아파트가 거래 많이 됐다고 하지만 강동구 같은 경우는 1억 미만 아파트도 없죠. 법인 투기가 들어간 건 뭔가 좀 특별한 경우인 거고 주요 단지들이 거래량이 많았죠. 실수요들이 많이 찾는 단지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이걸 봐야 되죠. 그리고 투기 수요들은 이미 요 7월에 친 거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통계상의 문제고 실질적으로 추세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갭이 벌어지고 있다. 수급 동향도 동남권은 서울 막 99, 98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들 말대로 똘똘한 채라고 칩시다. 강남 쪽에 심리가 더 빨리 식고 있는데 그들 말처럼 강남은 심리가 계속 남아있다 그렇게 치면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중에서 어디가 제일 심리가 떨어지고 있게요. 그럼 똘똘한 채 선호 현상으로 강동이 심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덜 똘똘한 강남, 서초, 송파가 떨어질까요? 심리가? 말도 안 되죠. 그렇게 따지니까 어디가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다? 물론 전방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데 그들 말대로라면은 강동은 띄워주면 안 되죠. 매매 거래량 역시 감소하고 있고 하락 거래 비중도 12월에 61%까지 늘어났다. 그리고 코로나 터져도 100건은 넘었었는데 지금은 100건도 안 나오고 있다. 11월은 이미 100건도 안 나왔고 12월도 100건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단지별로 보면 어때요? 아까 그라시움 매매 거래량 1위죠. 아까 얼마라고요? 여기 74가 15억 3천이었죠. 오후 같은 경우는 13억 9,500까지 떨어졌다. 여기만 그런가요? 자, 롯데캐슬퍼스트 여기도 3,200세대짜리 대단지죠. 12억 3천 한 건 거래됐는데 그 전에 13억 거래들 있었죠. 그리고 뭐 12억 이런 거래도 나오고 있다. 물론 저층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래도 13억대에서 12억대까지 떨어진 상황이죠. 그 다음에 암사, 현대 12억 5천, 12억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11억 1천까지 슬슬 하락 거래 나오고 있고 자, 매물 보면 어때요? 13억 9,500에 거래했는데 아까 뭐 9호선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계속 쥐고 있어야 되죠. 똘똘한 채인데 근데 13억 9,500보다 더 저렴한 13억 8천의 매물이 나오고 있고 내리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12억 3천에 거래했는데 12억 2천 매물 나오고 있고 여기 11억 1천 거래했는데 10억 4천 매물도 나오고 있다. 다 대단지예요. 하락 추세가 강남 쪽에 오히려 더 심하게 나온다. 강동만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다른 데는 떨어져도 호가라도 버티는데 여기는 이미 호가도 낮추고 있죠.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똘똘한 채 무슨 얼어 죽을 똘똘한 채예요. 똘똘한 채 쥐고 있다가 띨띨한 채 돼가지고 띨띨한 놈 되는 거지. 똘똘한 채 여론 조성해가지고 빨리 팔고 빠지려고 지금 열심히 호가 내리고 있다. 전세가 계속 올라간다더니 전세가 뚝 떨어지고 있죠. 올라가다가 슬슬 떨어지고 여기도 조금 올라가다 멈췄고 갭은 많이 벌어졌고 1, 2, 3이에요. 대단지죠. 여기는 1억 미만 갭투기 아니고 실수요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내내 73군 거래된 게 1위예요. 거래량. 자, 다음에 4, 5, 6이 볼까요?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 3658세대 대단지죠. 그 다음에 고덕 아르테움 4066세대 대단지죠. 2400세대 대단지죠. 거기다 여기는 재건축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데들 17억까지 찍었다가 15억 5천까지 떨어졌죠. 여기도 18억까지 찍었다가 17억 4천까지 떨어진 거죠. 여기만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재건축이랍시고 호가도 17억 4천 17억 5천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16억 호가도 좀 많이 낮췄죠. 그리고 여기만 재건축이라고 더 올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래는 더럽게 안 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이미 거래 멈췄고 여기도 거래 안 되고 11월부터 12월에 한 건 뜬 데는 많이 떨어졌고 안 되던가 많이 떨어지던가 호가를 안 낮추니까 여기는 지금 16억 중반대로 거래되던 걸 16억에 내놓는 게 급매물이죠. 근데 여기는 비슷하게 거의 안 내리니까 이런 데는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다. 아예 갭은 당연히 전세 떨어지고 있고 전세 오래 못 간다고 그랬죠.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추세가 전세가 떨어지는 추세다. 내년에 무슨 재계약 매물로 전세가 올라요.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임대차법 갱신될 때는 전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 떨어진 가격이 저기 임대사업자 거 계약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가거래는 그래프에 안 넣어요. 호갱에서 7, 8, 9, 2 11억 1천까지 떨어졌죠. 5천 막 이렇게 찍다가 지금 서서히 떨어지는 추세죠. 여기는 이미 그 다음에 거래 안 되다 떨어졌다가 조금 오른 가격 15까지 갔다가 14억대 그리고 여기는 올라가다가 멈췄죠. 거래 안 되는 거죠. 왜? 호가 안 낮추니까 14억 8,500에 거래했는데 그보다 저렴하게 15억 4천 16억 호가도 좀 많이 낮췄죠. 14억 8,500에
11억 1천에 거래됐는데 그보다 저렴하게 호가들이 나오고 있다. 똘똘한 채니까 계속 갖고 호가 올리는 것 같아요. 단지들 다 찍어보고 거래 많은 단지들이 대장 단지들이 많은데 요건 772세대더라도 대부분이 1000세대 이상 대장 단지들인데 전세가도 오르다 떨어지고 있죠. 오르다 떨어지고 있고 이게는 떨어지다 올랐다가 자 1, 2, 3, 4, 5, 6, 7, 8, 9위 중에서 가격 안 떨어지는 단지가 2개 있었는데 그 2개는 거래가 안 되고 있는 단지였죠. 나머진 떨어지고 있고 매물 쭉 늘었다가 급매물 조금 빠진 거죠. 똘똘한 채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9호선 들어오고 여긴 집값 계속 오른대요 라고 해서 집어넣는 사람들도 있지만 호가 보면 어때요? 집어넣는 사람들은 집어넣는 사람들이고 호가 낮추는 사람들 내년에 뭐 세금 완화되겠지 하고 집어넣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호가 떨구고 있는 거 보면은 답은 나오고 있죠. 빨리 낮춰가지고 빨리 파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급매물 많이 거래된 강동구니까 조금이라도 매물이 줄어든 거다. 그리고 전세 못 구하고 있죠. 월세도 못 구하고 있어요. 강동 송파 공급 폭탄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영상 처음 만들 때부터. 그래서 그런 지역도 가봐라. 지금 전세 월세 쌓이고 있나 아니면은 호가 계속 높이는데 매물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나. 입주 내년에 없어요. 또 올라야 돼. 내년에 없으니까. 입주 폭탄일 때 왜 떨어진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럼? 분양. 자 둔촌주공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짜 분양. 맨날 알짜 분양. 그놈의 알짜 분양 계속 알짜 분양인데 알짜 분양이 언제 되냐고 도대체. 알짜 분양은 무슨 알짜 분양이에요. 비싸게 못 팔아서 안달이 나 있는데. 강남 입성 기회. 강동이 강남 입성이에요? 강남 학군 이용하려면은 강동 가서 들어가요? 차라리 그럴 거면 목동 가지. 학군 따져서 가려면. 강남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진짜 강남은 강남 서초예요. 결론 9호선 연장 그 다음에 똘똘한 한 채 안 내놓고 오를 것이다. 급매물은 일시적일 것이다. 근데 추세 보면 어때요? 급매물 늘어나고 호가는 많이 떨어졌죠. 저번에 실거래가 지수 같은 경우도 강남이 먼저 떨어진 게 나왔죠. 왜 먼저 떨어지겠어요? 똘똘한 채 유도해가지고 똘똘한 채 비싸게 팔고 빠지려고. 찐부자들은 그냥 가지고 있겠죠. 내가 사는 집이니까. 그런데 부동산 졸부들은 빨리 팔고 빠진다. 지금이 피크니까. 황금성 얼마나 더 떨어질 줄 알고. 그러니까 올해부터 대출받기 더 힘들고 그러면은 강남권하고 비강남권이 다른 점이 뭐냐. 비강남권은 대출받기 어려워지면은 대출을 못 받으니까 수요가 떨어지죠. 강남은 원래부터 대출 규제였어요. 15억 이상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집을 팔아서 사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똘똘한 채. 그런데 다른 집이 안 팔리는 시기면 강남도 같이 떨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똘똘한 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너네 집 팔아서 돈 벌지 말고 진짜 기득권들한테 갖다 줘라. 똘똘한 채 사가지고 집 팔아서 너네 번 돈 이거잖아요.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강남이 다이아 하면은 골드 빨아먹는 거죠. 골드는 실버 빨아먹는 거죠. 실버는 브론즈 빨아먹는 거고. 그래서 갈아타기 해서 다단계 다 같이 잘 될 때는 다이아도 벌고 골드도 벌고 실버도 벌고 브론즈도 벌 때도 있어요. 그런데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은 어떻게 돼요? 브론즈 실버부터 쳐내버리죠. 골드 쳐내고. 그러니까 찐 기득권들이 돈 벌기 위해서는 실버가 골드 거 사주고 골드가 그 돈 잘 모아서 다이아 거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해라. 지금 그렇게 조장하고 있는 거다. 왜? 강남권에 재건축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전현직 기자들이 많아서 그렇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거긴 떨어져도 끝까지 왜곡하는 이유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강남 떨어지면 나머지 다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강남에 대해서는 거짓말이 지금 굉장히 심하다.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